그래, 진짜 몰랐잖아. 안준호 씨, 사고 당일 몇 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까? 새벽 2시 반쯤이었고 주위가 많이 어두웠습니다. 흙은 다 실었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자. 보자. 첫 번째 목적지가 로이어동 현장. 그 다음이 양산 쪽이네. 어이구, 서두르겠네. 흙을 싣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60km를 유지해서 가고 있었고요. 그날 사고가 난 로이어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을 하셨던데요. 신호를 안 지킨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벽이고 사람도 없어서. 그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몰랐단 말입니까? 진짜 사람을 친 줄 몰랐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도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리던데요. 그걸 못 느꼈다고요? 희미하게 쿵소리가 나는 것 같긴 했는데 저는 라바콘을 친 줄 알았습니다. 살짝 좀 이상해서 사이드밀러로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도 안 보였고요. 그래서 진짜 라바콘을 치고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몰랐다면서 어떻게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까? 그게 아니 이게 왜 이리 망가져가 있지? 출발하기 전에는 분명히 멀쩡했었는데. 그럼 아까 내가 라바콘을 친 게 아니었나? 형님, 지금 어디입니까? 나도 로이어동 현장 가려고. 근처다. 그럼 제가 사거리에서 뭘 좀 친 것 같은데 지나올 때 확인 좀 한번 해줄래요? 알겠다. 확인하고 바로 연락할게. 예. 예, 형님. 진호야, 로이어 사거리에 경찰차가 여러 대 있던데. 야, 니 차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봐봐라. 예? 예.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충돌 장면이 촬영된 걸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찍혀져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호 위반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간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아니 제가 뺑소니를 했다면 블랙박스를 들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믿어주세요, 형사님. 그 나중에라도 뺑소니로 적발되면 처벌이 무겁다는 걸 알고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친 줄 몰랐습니다. 안진호 씨는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피해자를 쳤고 뭔가 친 것 같은데도 정찰을 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건은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형사님, 저 진짜 도망친 거 아닙니다. 뺑소니 아니라고요. 네, 교통사고 뺑소니가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지금 가해자인 안진호 씨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20호입니다.
안진호 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인데요. 사건 당일도 공사장에 흙을 운반하기 위해 어두운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시속 60km로 운전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적색 신호였지만 안진호 씨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안진호 씨는 흙을 내린 후 다음 장소로 가 흙을 싣는 과정에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사거리를 지날 때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 동료는 사거리에 경찰차가 다수 있다며 안진호 씨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충돌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한 안진호 씨는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네, 일단 신호 위반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한세영 변호사님, 당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진호 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안진호 씨가 사거리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지날 때 70대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안진호 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네. 안진호 씨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안진호 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뺑소니 혐의일까요? 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고요. 다른 하나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입니다. 근데 지금 사고 후 미조치, 그러니까 뺑소니는 알겠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이것도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일단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안진호 씨가 덤프트럭을 운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운전이 주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운전 자체로 돈을 벌어야만 운전이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아니어도 운전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살해에서 안진호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네. 그러므로 운전 업무상 신호를 지켜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12대 중과실 중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안진호 씨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안진호 씨는 몰랐다라고 했지만 사고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살펴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호 씨는 그 두 가지 혐의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는 안진호 씨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도주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것. 둘째,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고의로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도주치사죄는 과실범죄가 아니라 고의범죄입니다. 사고를 냈다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알면서도 그냥 갔다는 주관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법원은 이 인식의 정도를 판단할 때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인식의 과정을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인데 조금 모호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확정적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 결과 발생을 확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나마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네. 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람하고 부딪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 법원은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속도, 충격 부위, 사고 후 급가속이나 현장 우회 같은 행동 패턴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운전자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여부가 이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안진호 씨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차량의 특성과 사고 당시 환경입니다. 이 사고 차량은 25톤 덤프트럭으로 운전석 높이가 지상에서 약 2m에 달해서 바로 앞이나 우측 하단에 대한 시야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었습니다. 네. 또 사고 시각은 해가 뜨기 전인 새벽 3시쯤으로 매우 어두웠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확인해 봤었는데 피해자가 트럭 헤드라이트에 비치기 전까지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고 충격 순간에도 안진호 씨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단 덤프 트럭이라는 차량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어서 그랬다. 네. 또 다음 이유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안진호 씨가 체감한 충격의 정도입니다. 안진호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쿵하는 소리를 듣고 도로 시설물, 예를 들어 라바콘과 같은 것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무게는 약 10kg 내외로 모래를 가득 실어서 총 중량이 40톤에 육박하는 덤프트럭 입장에서는 그 충격을 사람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 후에 사이드미러를 봤지만 어둠 속에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새벽 시간이지만 이게 어두웠기 때문에 잘 네네. 안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사고 이후 안진호 씨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이 안진호 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만약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사고 현장을 급히 벗어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진호 씨는 사고 후에도 평소처럼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럭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동료 기사에게 사거리 부근에서 뭘 친 것 같은데 지나갈 때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후에 동료 기사로부터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에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즉시 지구대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네. 자, 그러게요. 고의로 도주를 할 목적이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겠죠. 당연하죠. 네. 예. 자, 또 감안된 사정이 있습니까? 네, 안진호 씨는 운전 경력이 30년 정도 돼서 뺑소니의 경우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네. 또 모든 피해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굳이 사고를 내고 도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또 재판부에서도 안진호 씨가 피해자를 친 줄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고 네.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안진호 씨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두 혐의의 처벌 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뺑소니는 고의범죄고요.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은 바람에 사고가 나 적용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범죄입니다. 네.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를 고의사고와 같이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아주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진호 씨는 뺑소니 혐의를 벗게 되어서 과실범으로만 처벌받게 되어서 형량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진호 씨가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적용이 되나요? 운전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형사비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금액도 넉넉히 들어두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 보험 담보 금액 범위 안에서 합의가 되면 법원도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고려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죠?
이 뺑소니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보험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 시 합의금을 단 1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안진호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진호 씨의 경우에 애초에 뺑소니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1심 법원이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를 했으면 보험 적용은 되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리 확인해 보니 안진호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족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그가 모아왔던 많은 재산을 매각하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라는 이유로 운전자 보험에서 1원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이 해소됐으니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진호 씨가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꼭 신호를 준수하셔서 운전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안진호 씨께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안진호 씨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으셨으니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담보 지급 청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